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 어째서 이 공식이 성립하는 것일까요?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발전의 5단계설 중 생리적 욕구의 다음 단계는 바로 안전 욕구입니다. 이 욕구는 공포나 위협, 고통으로부터 회피하려는 욕구로 매우 저차원적이며 기초적이므로 이를 해결하면 본능적으로 매우 큰 안정감과 나아가 행복감까지 느끼게 되죠. 남의 불행을 보고 즐거움이나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타인이 불행하고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 나의 안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콘텐츠가 유튜브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최근 큰 인기를 끌었던 유튜브 예능 가짜 사나이가 그 중심에 있었죠. 가짜 사나이는 아무런 기초 체력 훈련도 되지 않은 유튜버들에게 특수 부대에서나 받는 혹독한 훈련을 시켜 그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담긴 콘텐츠입니다. 기획 의도는 유튜버들의 개과천선이지만 가학성 콘텐츠에 가까웠죠. 가짜 사나이는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어딜 가나 해당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슈가 됐습니다. 특히 출연자 중 이근 대위는 특유의 카리스마와 캐릭터로 수많은 브랜드의 광고 섭외 1순위로 떠오르는 등 엄청난 인기를 누릴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러나 이런 인기의 급상승은 그들이 원치 않던 이들의 주목도 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슈 유튜버들입니다. 이슈 유튜버들은 폭로를 주 콘텐츠로 삼는데 한 사건이 터지면 곧바로 이와 관련해 자극적인 내용을 짜깁기해 영상 등의 콘텐츠로 뚝딱 만들어냅니다. 이들의 행태는 마치 교통사고가 나면 달려오는 견인차 같다 하여 사이버 레카로 불리기도 하죠. 이근 대위 역시 이슈 유튜버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연예기자 출신의 이슈 유튜버가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에 이근 대위의 성추행 범죄에 대한 건이나 유행 경력 등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아 자극적인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에 이근 대위는 논란에 휩싸였고 섭외된 광고에서 물러나는 등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에 이근 대위 측도 해당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서 양측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이슈 유튜버가 최근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가짜 사나이에서 조교로 출연한 로건의 유흥업소 출입 의혹과 몸 캐피싱 피해 사실을 폭로하며 로건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나체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됐기 때문이죠. 로건 측은 해당 유튜버의 행위로 인해 로건의 아내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유산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해당 유튜버는 여론의 문매를 맞아 실시간 사과 방송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사과 방송도 큰 논란이 됐죠. 사과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슈퍼챗을 허용해 사과를 빙자한 돈 받고 욕먹는 콘텐츠를 진행했다고 말입니다. 이렇듯 이들의 목적은 결국 돈입니다. 이슈 유튜버들의 영상 역시 시청자들의 안전 욕구를 자극하는 콘텐츠입니다. 가짜 사나이의 경우 신체의 안전 욕구를 자극한다면 이슈 유튜버들의 콘텐츠들은 정신적, 사회적 안전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죠. 특정인에 대한 가십이나 과거 폭로로 인해 고통받는 모습을 보거나 고통을 받을 것을 상상하면서 자신은 안전하다는 생각에 안도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이 콘텐츠들을 별 생각 없이 소비하지만 이렇게 소비되는 결과, 즉 조회수는 돈으로 직결됩니다. 조회수와 구독자가 늘어날수록 영상의 영향력은 커지고 그 과정에서 광고와 협찬을 통해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죠. 같은 내용이더라도 더욱 자극적으로 만들어야 시청자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해 더 많은 조회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돈에 눈이 먼 이슈 유튜버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더욱더 자극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죠. 또 더 빠르게 올릴수록 많은 조회수를 확보할 수 있어 팩트체크 과정은 생략되기 일쑤고 사실이 아닌 내용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조작하고 과장하기도 합니다. 이슈 유튜버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돈을 버는 일이지만 콘텐츠의 대상은 그야말로 지옥에 사는 것처럼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되죠. 그렇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당사자들은 이런 이슈 유튜버들에게 사실 또는 허위를 적시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독자와 조회수가 많은 이슈 유튜버들은 명예훼손죄로 인한 벌금보다 조회수를 올려 버는 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고소를 감수하고 콘텐츠를 끊임없이 생산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러나 징역형의 선고 비율은 22% 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고 억대로 수익을 내는 이슈 유튜버들은 벌금을 내도 남는 장사라 할 수 있죠. 결국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남의 고통을 배가시키며 수익을 계속 창출하는데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법이 안 된다면 플랫폼 차원에서의 제재가 있어야 합니다.
유튜브는 어떻게 제재를 할까요? 유튜브는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오성 표현이나 폭력 등 이회성을 띠는 콘텐츠에 한해 3번의 경고 후 시정되지 않으면 계정을 일시정지하거나 영구 폐쇄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이 광범위하고 모호해 제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큰 논란이 있어도 제재가 없는 경우도 있고 왜 제재를 당했는지 모를 정도로 경미한 것에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의 본사가 해외에 있어 문의를 해도 답변을 제대로 받기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이처럼 법으로도 플랫폼의 규정으로도 사이버 레카의 질주를 막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죄의 처벌이 더욱 강력해져 콘텐츠를 제작할 때 좀 더 조심성 있게 만드는 것 아니면 시청자들이 이런 영상을 안 봐서 돈이 안 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폭로 콘텐츠들이 먹고 자는 것만큼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콘텐츠들이라 그러기 힘들다는 것이 현실이죠. 현재는 이슈 유튜버 사이버 레카가 돈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더욱 고려해서 너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자중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폭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한다면 그것은 간접적인 살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정말 늦게 되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슈 유튜버들이 미리 깨닫기를 바랍니다.